안녕하세요.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1%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 전쟁 가능성, 이제 넓은 의미의 전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연합군, 미국, 러시아. 어떤 사람은 이참에 공산주의 좀 러시아, 중국 이렇게 북한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던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인명피해가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이 증시 전쟁 상황 이게 속보들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냉전 최전선 우크라이나 서방 러시아 벼랑 끝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미국 동맹과 공조에 22일 러시아의 신규 제재를 가하겠다. 이참에 전쟁을 빌미로 해서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선들을 불확실성이라 하는 두려움, 공포스러운 전쟁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쉽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건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시 한번 기사의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에 전격 군 진입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러시아 침공했나 안 했나 백악관 초기 혼선을 빚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폭풍 속 진입 변동성을 확대한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진행을 한다라는 유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나스닥 선물도 3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에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에 대한 문제에 욕심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쉽사리 전쟁은 일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에 만약에 유럽 또는 미국의 제재를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가하게 되면 대단히 곤란을 겪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쉽사리 이렇게 연합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군 진입 명령은 내리고 있지만 전쟁 가능성은 극적이 또 타결이 되게 되면 순식간에 증시는 안정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해결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가 정도가 되죠. 90년도 정도가 되는데 90년도에는 걸프전이 생겼죠. 제가 그때에 즐겨 샀던 슈왈츠코프 장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이외 최고의 사령관으로 하는 당시 합참의장이 아마 파웰 의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걸프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지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실질적인 전쟁 기간은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끝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도 이렇게 연합군, 미국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아직 상당하게 오랜 기간에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전쟁의 부분은 쉽사리 우리 북한과 남한의 1950년 이후는 또다시 전쟁은 대치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은 전쟁은 쉽사리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극적으로 타협이 된다든지 어떤 정도를 이루어지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한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아시아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 1%대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IDX 총합은 0.15,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가 있는데 호치민은 하노이는 1.24의 상승,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1%대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 역시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6.14, 마이너스 1.83%의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역시 이 37포인트가 하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매수를 이뤘네요. 거래소에서 어제보다는 좀 더 활발한 개인들은 매도가 6조 정도 팔았고, 매수 6조 7천억 원, 그래서 순매수가 6,716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2조 4천억을 내다 팔고 2조 1,100억 원 정도를 매수함으로써 외국인은 오늘 3,30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 투자가들 1조 9천억, 1조 5천억 원 정도를 매도와 매수, 금융투자에서 순매도를 2,479억 원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37포인트가 하락을 한 반면 코스닥은 좀 더 낙폭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어제보다는 좀 더 거래 대금이 늘어난 9,620억 원을 매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역시 2,212억 원, 2,500억 원을 매수를 하면서 대략 순매수를 295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네요. 개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이렇게 매수의 배경으로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현재 고객예탁금은 62조 원, 1년 내에서 가장 낮은 고객예탁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융자잔고가 20조 원을 조금 상회한 한 2, 3일 정도가 지나면 20조 원이 신용잔고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용융자잔고 금액은 20조 원보다 낮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아직은 원달러 환율은 1,192원 정도, 1,200원에 육박하지는 않다. 현재 유가도 급등하고 있죠. 두바이유를 보게 되면 현재 두바이유가 90.897이기 때문에 91달러 정도가 되고, 텍사스 가격은 94달러에 해당이 되네요. 현재 대략 4.2% 정도 텍사스의 원유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고요. 브렌트유도 역시 5% 정도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 등 현재 상품의 이러한 파생의 물건들은 대단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크라이나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선물을 보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 1.6 정도를 약세를 현재를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러시아의 그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잠잠해지기를 바랄 뿐이고, 기업적인 문제보다는 거래량이 적으면서 투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락의 상으로 보아서 현재는 HLB는 3만원 이하 정도면 사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켜보는 것으로 현재 현금 보유 정도, 주식을 일부 팔아서 보유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을 하면서 새롭게 투자하지는 않고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잠깐 보관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부분, 어느 정도 급격하게 상이 좋아지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상승을 해도 조금 하락을 해도 지켜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HLB부터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50만 주 거래량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150% 정도 지금 상승한 흐름이고요. 29,700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을 많이 매도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HLB 제약 4.63 1,300원까지 전저점 부근까지 또 다시 도달했습니다. HLB 생명과 역시 3.79 49만 주 거래량 1,150원 전저점 만원에 150원 정도 상승한 네 가까운 모습입니다. HLB 테라퓨틱스 10만 주 거래량이 12,350원 그래도 제일 모습은 그래도 양봉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오늘은 낙폭이 제일 컸던 넥스트 사이언스 15,100원 정도 전저점이 13,900원에 며칠 전에 이렇게 나왔었죠. 2월 15일에 13,900원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은 5일선에 데드한 모습이고요. 오늘의 공매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매도를 쳤습니다. 9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HLB요. 평균가는 29,500원, 오늘 종가가 29,700원이기 때문에 주당 130원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많이 드러났죠. 러시아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HLB 생명과학 42,000주 최근보다는 가장 많은 적지 않은 42,826주의 공매도 평균가는 1,240주 45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를 쳤고 외국인인 장중에 63,000주가 들어온 모습이네요. HLB는 오늘 장내에서 47,000주를 내다 판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11,000주가 들어왔고요. 지난 금요일은 14,700주를 내다 팔았고 최근에 20만 주 들어온 부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모습. 금융투자는 현재 4일째 매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HLB 제약 오늘 외국인 매도 보이고요. HLB 생명과학 매수 부분이 유일하게 보이네요. HLB 테라퓨틱스 5,000주 매수한 모습, 노틀스 284주,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 3,000주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기술적인 부분은 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유럽의 촉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분께서는 또 뭐 베트남에 뭐 이렇게 3월 그것은 그때 가서 보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가장 불확실성이 러시아의 전쟁 촉각. 전쟁이 나면 일시적으로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현금 거래이고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완만한 협의를 가 나와서 글로벌의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동안 주식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대치 상황은 그렇게 여지껏 25, 6년 이상을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큰 위험 상황은 아니다. 9.11 테러보다는 좀 더 이미 예견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9.11 테러라든지 우리나라의 IMF라든지 모기지론 도미노 현상처럼 퍼질 것 같은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은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전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현재 미증시는 283, 2%의 선물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아시아 증시는 뭐 전반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밤 유럽과 미국 증시 현재 유럽의 움직임을 현재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전부 다 약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만 어제의 포합세를 유지했네요. 나머지는 뭐 헝가리의 3%대를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는 5%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라는 대포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유럽 시장을 볼 적에 러시아 증시와 유럽의 주요 증시, 독일, 영국, 프랑스 정도를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이고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불확실성과 다음 달에 금리 인상까지 한꺼번에 쌓아 잡아서 다음 달 중순 14, 15일 이전에 대부분의 것들이 마무리되고 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